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자,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장인 오늘 오랜만에 시장이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이 금리 인하 소식을 들려주면서 그동안 있었던 부동산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조금 완화된 건데요. 그 가운데 꿈의 신소재라 불리는 이 맥신 관련주들이 오늘장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이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라는 소식에 관련해서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2차 전지부터 초전도체 그리고 최근에는 맥신까지 계속해서 이 테마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참 개인들은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투자올림픽과 함께 하시면서 더 똑똑한 투자 전략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일정 변수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목요일부터 이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고요.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저희 방송과 함께 일정 변수에 대한 고려도 짚어가시죠. 자, 투자 포인트들 지금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해설위원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혼자서는 시장 대응이 참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분과 오늘 꼭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타의 신, 단신이라는 별명이 참 잘 어울리시는 분이죠. 오늘 이용준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과 화요일 6시의 남자 이데일리의 대표 전문가 이용준입니다. 일주일 동안 저 없이 잘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코스피가 8월 1일 날 2,668을 찍고 내리 3주 동안 1,170포인트 정도 빠졌거든요. 종목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보유 종목이 25%에서 35% 정도 하락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하락을 하고 있고, 하지만 지금 반등이 나올 구간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구간에도 제가 최근 일주일 동안 상한가 종목을 4종목을 노란톡방에 잡았거든요. 8월 11일 날은 큐리옥스 바이오, 그리고 원익 PNE 2종목을 상한가를 잡아드렸고, 8월 14일 월요일 날은 파두라는 종목을 상한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 금요일이죠. 8월 18일 날은 큐리옥스 바이오 다시 한번 상한가를 잡고 오늘 시가갭을 띄우면서 상승이 나와서 오늘 익절 마무리했거든요. 수익률로 하면 25%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즉 지수가 하락하는 장에서도 여러분 잘못도 아니고 여러분 보유 종목도 잘못도 아닌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하락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하락장에도 급등주, 주도주는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노란톡방에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데일리에 지금 한지 벌써 반년 정도 되는데 아직도 노란톡방에 안 들어오고 계시는 분들 보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꼭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요. 내일도 단기로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종목 또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 노란톡방에 드릴 테니까 지금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8월 21일입니다. 8월 이제 세 번째 주고 마감 하이라이트 말씀드릴 텐데 먼저 지수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코스피는 2,508에 마감돼서 2,500선을 아슬아슬하게 지켜주었다. 이게 지수인데 2,500이 깨지면 2,400인데 저는 2,500선이 강력한 지지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고 FOMC도 있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그 반복되는 악재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2,500을 지켜준다면 횡보장이 열리면서 지수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마감 하이라이트 중에 중요한 섹터는 미용 의료기기, 중국하고 유럽 향 수출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집등주, 주도주 또는 본인 보유 종목 때문에 고민하실 때 알게 모르게 미용 의료기기 종목도 굉장히 잘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이거 아마
지금 소문 없이 갔기 때문에 한 번에 수급을 동반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노란톡방에서 한번 공략을 해볼 테니까 한번 공략은 해봐야죠. 올라간 종목도 우리가 다 놓칠 수는 없는 거니까 바로 미용, 의료기기 공략하실 분들도 노란톡방 들어오시고 그리고 초전도체가 이제 끝났죠. 지금 다시 올라올지 모르지만 지금은 끝난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자리에 맥신 테마주가 사흘 연속 즉 3일 목, 금, 월 3일 연속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게 참 테마주는 테마주로 대응하면 되긴 하는데 이것도 한번 대응해 볼 자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급등했기 때문에 또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재료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략을 한번 해볼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노란톡방에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소폭 상승했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하락 횡보다. 668, 즉 2700까지 갔던 지수가 지금 2500까지 빠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적으로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많이 빠져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정신 바짝 차리고 보유 종목은 보유 종목대로 그리고 급등한 종목대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미국 지수는 다우 나스닥 소폭 상승, 소폭 하락했고요. 환율은 1,300원대가 깨졌어요. 1,343원, 44원 정도에 마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 환율도 1,300원 밑으로 좀 떨어졌다고 말한 제가 지지난 달인데 바로 한 달, 이번 달에 굉장히 환율도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장이다. 여러분 보유 종목 다 깨져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도주로 우선 매매하면서 버텨보는 것도 방법이다 생각되고요. 노란톡방은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는 상한가 종목을 잡고 있으니까 지금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소외되지 마시고 버틸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특징 상한가 종목 한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시노펙스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시노펙스 혈액투석기 GMP 인증 성공인데 개별주의 상한가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관종에 넣으시고요. 재료가 지속되는지 안 되는지도 한번 노란톡방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감 하이라이트 말씀드리고 잠시 후에 이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시장 흐름 대응하기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또 9개월 만에 환율이 최고치를 경신했다 뭐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요. 어려운 시장 대응 참 우리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QR 찍고 7777 입력하시거나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준 해설위원님 이름 3글자 보내주시면요. 어려운 시장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전략이 숨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해설위원님의 이야기 계속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1일이고 3주차 월요일인데요. 네 번째 월요일인가요? 하여튼 지금 8월 달에 제가 드렸던 올림픽 종목들 좀 잠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먼저 비만 치료제 이슈가 있다고 해서 7월 마지막 날에 펩트론 말씀드려가지고 펩트론 급등이 한번 나왔고요. 그다음에 셀바스 AI, 두산, 그리고 지난주에는 GI 이노베이션까지 이번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두산을 2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약 5개 종목 정도 올림픽 종목으로 나갔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는 방송 2주일 만에 무려 74%까지 급등이 나왔고 아직도 추세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셀바스 A는 3.5% 상승이 나온 후에 지금 밀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목요일이죠. 아마 내일과 내일 모레 굉장히 좋은 또는 중요한 자리가 나올 것 같다 생각되고 목요일 날 하이퍼 클로버 X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같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두산은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우선 하락폭이 크게 나온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기준봉의 중심값이나 그리고 21선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두산은 조금 관심 있게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횡보 후에 이렇게 힘이 모아져 있는 응축의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GI 이노베이션 급등 후에 눌렸지만 11선 지지를 받고 있고요. 적자라는 악재가 있긴 했지만 그거는 뭐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크기 때문에 GI 이노베이션까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달, 즉 21일 3주 동안 지수가 무려 170포인트가 빠졌어요. 이게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인데 여러분 보유 종목들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져 있고 최소 20%에서 많게는 30% 정도 빠져 있는 게 좀 맞거든요. 하지만 이게 종목이 잘못된 거나 또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시장 흐름이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럴 때는 보유 종목대로 홀딩 하시고요. 제가 드리는 노란톡방에 드리는 급등주, 주도주, 상한가 가는 종목들 한번
본인 손절 가격 잡고 대응해 보시면 나쁘지 않을 거다. 지금 왜냐하면 이틀에 한 번꼴로 지금 상한가를 잡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상한가 잡는 법 궁금하시죠? 제가 최근 7일 영업일로 7일 동안 4번의 상한가를 잡았고 오늘도 종목을 하나 드렸었거든요. 이런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QR 찍고 들어오시면 제가 드디어 이번 주 토요일 날 바로 이 건물에서 강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연회 3시간 동안 조건식도 공개하고 상한가 잡는 법이란 그 자체만으로 강의를 1시간 정도 할 거니까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계시면 방송 끝나고 강연회 접수 방법 올려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 지금 오시고 제가 오늘과 내일만 방송하기 때문에 강연회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과 내일까지 뿐인데 오늘 들어오셔야 조금 더 좋은 자리 또 조금 더 확실한 자리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이제 두산에 대한 내용을 차트 복귀 간단히 하고요. 잠시 후에 금운동 해드릴 텐데 두산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복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두산 제가 공략을 한 시점이 뭐 2번 공략했으니까 이런 구간에서 다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두산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제가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오는지 알았어요. 하지만 제 예상대로 지지를 정확히 받았죠. 이거 보신 분 계시죠? 그때 두산 여기까지 빠졌거든요. 마이너스 4%가 6%까지 급락을 했었는데 그때 아마 약간의 그 대량 물량이 매도로 쏟아지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역시 좋은 종목은 아래 꼬리 이렇게 달아줬습니다. 이걸 보고 두산은 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시총이 큰 종목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하반기에 두산 로보틱스의 신규 상장 이슈가 있고 예비 심사 결과는 이미 지난주에 발표됐습니다. 한다고 발표됐기 때문에 다음은 상장 이슈가 있는 두산 21선 위에 있고요. 뭐 121선인가요? 지지를 엄청난 큰 윗꼬리로 아랫꼬리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지지 받으면 종고점인 11만 8,900원만 돌파하게 된다면 신고가, 단기적인 신고가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두산 아직도 좋게 보고 있으니까 두산을 이미 많이 갖고 계시다 하더라고요. 두산 갖고 계신 분들은 혼자 하실 게 아니죠. 제가 실시간 재료들, 그리고 이렇게 하락할 때 또 손절하신 분도 안타깝게 계실 수 있어요. 혼자 하니까 그렇습니다. 혼자 하시는 분들은 하단 QR 찍고 두산의 흐름만 잘 캐치하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되기 때문에 하단 QR 찍고요. 행운의 번호 7777을 찍고 들어오시면 된다. 그리고 방송 끝나고요. 사전 접수는 마감됐지만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는 제 강연에도 제가 참석 방법 올려드릴 테니까 강연에 오셔서 상한가를 잡는 법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노란톡 오셔서 두산의 향후 대응 방안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정말 상한가 사냥꾼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정말 많은 종목들을 최근에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잘 잡아주셨는데요. 함께 좀 어려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또 상한가 잡을 수 있는 종목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QR 찍고 7777 입력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강연회에 대한 내용도 또 질의응답 다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함께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해설위원님의 선수들도 성적 좀 지켜봐야겠죠? 선수들 성적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픽 지금 포트폴리오 화면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2차 전지 관련주 포스코 DX 거의 세 자릿수 수익률 크게 잘 잡아주셨는데요. 229.7% 달려가는 선수네요. 자, 펩트론 비만 대장주로 잘 알려져 있는 종목입니다. 71.71% 역시나 두 자릿수 크게 달려가고 있는 선수 펩트론 있습니다. 자, SKI 테크놀로지 20% 12만 원까지 최고가 찍은 종목이고요. 심텍 PCB 관련주로도 9% 넘는 수익률 잘 잡아주셨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종목은 전부 다 잡아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잘 잡아주셨는지 비결도 궁금해지고요. 어떤 종목이 또 메달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최근에 제 올림픽 종목들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요. 이제 금운동도 잡아드리고 제가 설명드릴 게 좀 몇 개가 있는데 우선 7월 31일 날 지난달 말일 날 펩트론이 최근 올림픽 종목 중에 가장 강하고 지금도 추세가 살아있어요. 71.7% 급등이 나왔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만 치료제 재료 중에 원래 대장은 펩트론 그리고 우리 2등주는 인벤티지랩인데 기대감으로 가는 건 인벤티지랩이고 실적과 공시로 가는 건 펩트론이다 말씀드렸어요. 펩트론은
를 지금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미 익절을 해냈지만 언제라도 좋은 자리 나오면 추가 공략을 할 생각입니다. 펩트론 여전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셀바스 AI는 공략을 하고 2%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셀바스 AI는 지금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번 주 목요일 하이퍼 클로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과 내일 모레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좋은 재료와 종목도 지수가 150%, 150포인트, 170포인트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 이탈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노란톡방에서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종목들은 좀 정리하고 가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셀바스 AI는 내일과 내일 모레. 두산은 하반기 볼 겁니다. 하반기 볼 건데 그 사이에도 급등이 나오면 매도 사인을 드릴 거지만 우선 지금 흐름상으로는 지수가 하락하는데 혼자 잘 갈 수 있는 종목은 없어요. 즉 말하면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소나기가 오는데 앞에 뛰어나가서 놓을 수 있는 라인은 별로 없다는 거죠. 즉 화창한 날을 기다리고 있는 두산도 여러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GI 이노베이션인데 생각보다 고점에서 하락이 좀 나왔어요. 그 이유를 봤더니 영업이익 적자에 대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된다고 해서 상장 폐지에 대한 걱정은 별로 거의 없고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FDA에 대한 일정이라든지 또 대표이사 인터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우선 홀딩에 가보겠습니다. 소폭 하락은 했지만 지금 5일선이나 11선 위에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게 최근에 이 올림픽 종목들인데 이 중에 제가 금운동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메달은 펩트론 줄게요. 펩트론 우선 상승폭이 크니까 왜냐하면 이 상승률이 좀 많이 나온 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저도 뭔가 아직도 잘하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굳이 제가 여러분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끝도 갓도 없거든요. 그래서 펩트론 아직 살아있고 여러분 아직도 공략할 자리가 나오면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두산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4%밖에 오르진 않았지만 기준봉의 중시값 지지를 받고 또 하락이 했지만 121선, 61선 아래꼴에 달아줬기 때문에 하반기에 일정이 있는 두산 좀 시총이 크기 때문에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주식을 좀 크게 한다, 뭐 금액이 좀 크다 이런 분들은 두산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택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심택은 재무제표에 분식이 없다고 한다면 제가 잘못된 정보가 없다고 한다면 갈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PCB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요.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잘 나왔고 그리고 이미 PCB 업체 중에 엔비디아 관련 수혜주인 이수페타시스는 단기간에 200%가 넘게 갔습니다. 뭐 이수페타시스처럼 간다고 생각은 않지만 그래도 심택은 이제 9% 오르고 이제 또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3, 4분기 영업이익 흑자에 대한 이슈가 항상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HTS 열어보시고 확인해보면 나와 있어요. 그 숫자를 믿고 이렇게 하락장에는 숫자와 영업이익만 믿어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심택 동메달 줄게요. 여기까지 우선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바로 차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펩트론 7월 31일 날 공개하고 71% 갔는데요. 차트 바로 보여주시면 짧게 할게요. 여기서 공략하고 여기까지 올랐는데 저희는 여기서 익절했죠. 익절했지만 지금 11선에 다시 걸려있기 때문에 다시 반등 나오고 전구로 돌파하는 자리 나오면 펩트론 다시 한번 공략해보겠다. 그것도 노란톡방에서 하겠다 말씀드릴 거고요. 바로 은메달은 두산이죠. 두산도 똑같죠. 8월 7일 날 공략하고 4.2% 올랐는데 두산은 제가 두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이 동그라미 친구가 말씀드렸는데 상승 위에 하락을 했는데 동그라미 크게 쳐드린 이유는 아래꼴이 이만큼 달리고 지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영망치형 캔들이고 지금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호재 뉴스와 함께 올라갈 수 있다. 지금은 지수가 이렇게 빠져 있는데 이 정도 횡보한 거는 너무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수는 하락하고 있는데 혼자 튀어나갈 수가 없어요. 튀어나가면 매도에 또 장마비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소나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두산 21선 지지를 받고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마지막 심택입니다. 심택 같은 경우는 9.5% 많이 올랐었죠. 하지만 많이 또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올랐었죠. 떨어졌는데 보세요. 수목금 다 양봉이 나오고 오늘 다시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21선 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고요. 요거 제가 봤을 때는 정고점인 37,600원 구간만 올라가면 이제는 뭐 막힘없이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3, 4분기 실적 발표라고 한다면 지금 8월이니까 9월까지고요. 실적 발표는 45일이니까 11월, 15일까지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9월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우선 말씀드리고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메달권 선수들 흐름까지 쭉 좀 짚어주셨는데요. 참 노란톡방 안에서요, 있다 보니까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또 이런 것도 지켜봐라라고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또 EDGC 그리고 코스모학 좀 잘 봐라라고 말씀 주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이거는 강연회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좀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지금 강연회 못 오시는 지방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유상증자에 대한 공시가 이 두 회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두 회사 공시를 좀 비교해드리고 향후 방향성을 좀 설명을 드리면 강연회 못 오시는 지방분들은 좀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강연의 공부거리를 미리 좀 엑기스만 좀 빼갖고 왔습니다. 요거는 어떤 방송에서 말씀 안 드릴 건데 제가 아는 지식 한도 내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100% 맞다. 100% 틀리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매매하는 그런 기준에 대한 유상증자 공시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 오늘 방송은 무조건 본방사수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유증공시를 아셔야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악재긴 악재인데 대응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늘 유상증자 공시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 장 마치고 약속한 것처럼 코스모화하고 EDGC하고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증은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뭐 주식수가 늘어나고 주가가 희석되기 때문에 빠지는 건데 그러면 빠지는 폭이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이 유상증자가 앞으로 회사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닌 건지를 확인하시는 게 오늘 제가 강연에서 말씀드릴 걸 미리 공개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유상증자 공시의 정의는 신주, 말 그대로 없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새로 조달해 자본금 늘리는 건데 즉 100주만 있는 회사가 200주, 300주가 되면 주가는 그만큼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 자체는 자본금을 늘리는 좋은 돈을 만드는 방법이긴 하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악재가 맞아요. 하지만 이게 무조건 악재로 받아들이느냐. 앞으로 어차피 주식을 하다 보면 호재도 급등도 먹을 수 있지만 급락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는 여기서 아마추어에서 고수가 되는 법은 자기 돈을 불리는 것보다는 떨어졌을 때 방어하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때 방식은 오늘 보니까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주주배정 유상증자고요. EDGC는 일반 공모 유상증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코스모학은 주주들한테만 주식을 사게끔 하는 거고요. EDGC 같은 경우는 일반인 모두에게 주식을 사게끔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주 배정보다 일반 공모가 조금 더 안 좋다 생각되는 게 주주 쪽에 소화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도 왜도 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기본적인 제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다음 페이지 설명 보여주시면 먼저 코스모학 먼저 말씀드릴게요. 8월 18일 4시 17분에 유상증가 결정 공시가 나왔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금요일 날, 하필 금요일 날 장 마치고 유증 공시를 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생각해보면 악재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공시를 하게 되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4일 동안 그 주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안 좋은 영향이. 하지만 금요일 날 공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토요일, 일요일은 주식장이 열리지 않으니까 월요일 하루 정도 그 반응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건 제 추측입니다. 물론 IR 담당자와 통화해본 내용은 아니지만 그들도 사람이니까 저도 사실 이 유증 공시를 보고 바로 IR 담당 통화를 해봤더니 전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말은 이런 쉽지 않은 공시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여기서 이걸 확인하셔야 될 게 요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코스모학은 금액이 1,200억이고요. 자금 조달 목적은 시설 자금과 탑업 증권 취득이다. 돈을 만드는데 그게 좋은 유증, 굳이 이제 유증 중에 좋은 유증과 좀 어려운 유증을 보자면 그 시설 자금 투자를 해가지고 보다 좋은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단기적으로 악재일 수 있지만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신주 발행가격이 34,550원이고요. 제가 확인했을 때 42,000원이니까 아마 현재가보다 좀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발행을 해야 주주들이 그걸 산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이 가격, 이 기준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4,550원. 즉 여기가 굉장히 큰 지지라인이 되기 때문에 코스모학은 저는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보세요. 시총이 1조 5천억인데 1,200억 했으니까 시총 대비 보이시죠? 8% 정도 했습니다. 즉 하락폭이 8%에서 10% 정도 나오면 맞는 거고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 10%가 넘게 하락하면 코스모학은 추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시총 대비 그 금액 유상증자 금액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코스모학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오늘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올라서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유상증자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제가 확인했던 오후 1시 정도였는데 여기서 시작했지만
올라서 끝났어요. 종가는 제가 확인해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확인할 때는 마이너스 8% 시작했다가 정확히 현재까지 3%까지 올랐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올라서 끝났을 것 같기 때문에 코스모화학 유상증자는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요. EDGC도 설명을 드릴게요. EDGC는 제가 방송에서 한 3, 4개월 전에 제가 올림픽 종목을 드렸기 때문에 방송 보고 갖고 계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바닥이고 최근에 캔서 문샷 이슈로 많이 올랐거든요. 거의 이제 수익권에 더 왔고 이미 수익권에 사람이 있을 텐데 아쉽게도 4시 17분에 유상증자 결정을 했죠.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 주말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이건 좀 개인적으로는 예측할 수 있는 전혀 예측을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조란사치 물량도 있었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에 설명을 드리면 금액은 890억, 코스모학보다는 적지만 이 회사의 시총을 확인해 보셨는데 시총이 1,500억이니까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유중 규모가 시총 대비해서 59%니까요. 하락폭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유상증자를 한 건 맞습니다. 게다가 자금 조달 목적 운영 자금하고요. 채무 상환이니까 즉 말하면 돈을 만들어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인건비나 뭐 급여 그리고 채무 빚을 감대 쓰기 때문에 사실 유중이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1208원이라는 기준을 먼저 명심하시고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분명히 그 유중 금액이 시총 대비 너무 크기 때문에 갭 하락을 너무 크게 해서 점 하한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잘 버텨주더라고요. 보시면 이 아래 꼬리가 저가 마이너스 28%까지 했는데 제가 확인해서 22%까지 올라와서 끝났기 때문에 하한가 갈 정도로는 주가를 누군가는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아마 1,350원 이런 정도 가격이고 유중의 신주 발행가가 1,200원이니까 1,200원이라는 가격을 머릿속에 놓고요. EDGC를 조금 더 투자해 보겠다 그러면 1,200원이라는 가격이 오면 한번 추가 매수를 해서 갖고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 다음에 더 안 좋은 공시도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엄청 좋은 공시가 나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방에 계신 분들 또 강연에 못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팁을 드려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오늘은 그런 생각으로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EDGC하고 코스모학은 같은 유중이지만 다른 느낌의 유중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 한번 해드릴 텐데요. 자 보세요. 그리고 EDGC는 코스모하고 좀 달라요. 최근에 가장 흐름이 좋습니다. 캔서 문샷에 합류됐다는 진짜 기사가 나와 있고 제약바이오 업체 중에서는 이런 트렌드나 이런 이슈가 상한가도 갈 수 있는 이슈인데 이런 좋은 흐름에서 나는 들떴는데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했다. 쉽게 말하면 기자도 쓸 때 좋은 분위기에서 왜 유중을 왜 했을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유중은 뭔가 회사에서는 급하니까 지금이라도 해서 어떻게든 진행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아주 나쁘게도 아주 좋게도 생각을 하지 않지만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니까 하단 QR 찍고 들어오시면 EDGC하고 코스모학 저는 분명한 시나리오와 기준이 지금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교를 했는데요. 자 쉽게 보면 자 보세요. 이쪽은 코스모학, 이쪽은 EDGC. 금액은 1,200억과 890억이고요. 목적은 이렇게 다릅니다. 유중 규모는 여기는 8%이기 때문에 오늘 뭐 8% 정도 하락했다 다시 올라온 거고 EDGC는 59%입니다. 이렇게 큰데 하한가를 안 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EDGC 앞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재료는 코스모학은 폐배터리고 EDGC는 캔서 문샷과 코로나 진단 키트인데요. 제가 EDGC 좀 오래 봐온 결과 지금 상황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유중에 대한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익절할 수 있는 구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실제적인 가격적인 대응 방법이 있어요. 코스모학과 EDGC. 이거는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격까지 다 공개해버리면 이게 너무 예민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오시는 분들 한해서 이미 내용들은 여러분과 공유를 했어요. 제가 유중에 대한 공시를 비교하면서 발표를 해주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공부하는 그 10년 동안 아무도 없었는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책에 나온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제가 이해하는 지식 내에서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강연에 8월 26일 날 이번 주 1시에 오시면 정확히 가격 전략도 한번 찝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QR코드 찍고 노란톡방 오셔야 방송 끝나면 그 강연에 참석 가능한 제가
그 참석 가능한 법을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EDGC와 코스모와 향후 정확한 목표가를 어디까지 갈까 궁금하신 분들은 강연에 참석하시고요. 저는 강연회 때 이 다음 내용은 여러분께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 유증 공시가 떴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악재로만 생각을 했는데 또 종목마다 종류도 다르고 재료 뭐 규모도 상당히 다르군요.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또 코스모화학 그리고 EDGC의 유증 공시가 어떻게 다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세한 대응 전략은 또 강연회에서 공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강연회는 이번 주 토요일에 있고요. KG타워에서 1시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강연회를 어떻게 신청해야 되느냐 궁금하신 분들은요. QR 찍고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7777 누르시면 또 노란톡방 안에서 강연회에서 또 알 수 있는 것들 더욱더 자세하게 안내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도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됐었던 포인트도 함께 짚어볼 텐데요. 해설위원님, 어떤 섹터가 좀 주요했을까요? 그 미용 의료기기 섹터가 굉장히 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좋아요. 뭐 앵커님께 편하게 질문해보면 혹시 피부과를 좀 다니시는 편인가요? 네, 그럼요. 자주 다니시나요? 엄청 자주 가죠, 저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앵커님께 말씀드리고, 앵커님 뭐 직업 특성상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미용 의료기기 쪽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유럽 쪽에도 굉장히 우리나라 제품들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력도 좋은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이로닉이라는 종목, 그리고 클래시스라는 종목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하지만 이게 거래량 터지고 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노란톡방에 오시면 이게 수급이 들어올 때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료를 먼저 말씀드리면 미용 의료기기 중국하고 유럽향 수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라는 이슈도 있고요. 피부과용 미용기기가 수출이 증대된다. 예전 같은 경우 화장품을 그렇게 수출해서 화장품 관련주가 굉장히 잘 갔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중국도 중국에 있는 화장품이 굉장히 국산 제품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품질이 올라왔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자국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럴 텐데 미용 의료기기 측면 국산 우리나라 걸 그렇게 많이 도입을 한다고 하니까 이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로닉 보시면 되는데 하이로닉 먼저 오늘 상한가 들어갔어요. 하이로닉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우선 오늘부터는 미용 의료기기 관심 종목들 지금 메모하십시오. 먼저 말씀드리면 하이로닉 하고요.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카 이렇게 먼저 세 개 먼저 관심 종목 오시고 지금 이미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눌리는 구간에서 공략을 해본다면 큰 수익도 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로닉 먼저 말씀드리면 의료기기 제조와 판매 수출을 하는 회사인데요. 오늘 종가가 13,000원인데 오늘 뭐 상상인 그 증권에서 나온 목표가를 봤더니 2만 원까지 목표가를 상향했더라고요. 그래서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하이로닉은 지금 종가가 13,000원이에요. 13,000원도 지금 보니까 신고가 거의 이제 보이시죠? 이게 쌍고 자리인데 13,700원 자리에서 거의 다 왔어요. 쌍고를 맞으면 아마 쌍고점을 맞으면 좀 내려올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이로닉 내려오면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3,310원이잖아요. 근데 목표 주가는 2만 원. 물론 목표 주가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전제부터 말씀드리면 하이로닉, 클래시스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몰랐죠? 지금 2차 전지 보고 초전도체 볼 때 이렇게 잘 갔어요. 근데 문제 우리가 못 본 거는 거래대금 없이 잘 갔기 때문에 오늘 좀 터지긴 했지만 이게 눌리는 구간에서는 노란톡방에서 하이로닉을 한번 공략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6월 달에도 이미 기사가 나왔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도 사실은 그동안 캐치 못했던 게 수급이 없었는데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티 안 나게 예뻐진 주가. 조용히 비상하는 미용 의료 기기 관련주. 즉 티가 안 난다는 거는 수급 체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대량 물량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티 안 나게 여기서 정말 조용히 올랐다가 오늘 올라온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는 포착이 된 거죠. 여러분한테도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한테 포착이 된 거기 때문에 하이로닉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QR 찍고 노란톡방 오시고 미용 의료기기의 흐름은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 화장품 예전에 얼마나 갔나요? 10배, 20배, 30배 갔잖아요. 미용 의료기기가 화장품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K-뷰티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정리해드리면 우선 실적도 괜찮고요. 최근에 중국 관광객들 우리나라 무이자 중국 관광객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을 따라서
의료용 미용기기 이 회사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이로닉 종목 짚어봤습니다. 6년 만에 6호가 돌아왔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또 실적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대응 전략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찍고 노란 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여쭤볼게요. 이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클래시스라는 종목인데요. 클래시스도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이고 지금 8월 16일 날 기사를 봤더니 주가가 지금 반등이 잘 나오고 있어요. 전고를 이미 돌파했기 때문에 중국 의료 관광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게다가 K뷰티가 우리나라 예전에는 아시아, 중국 쪽에서만 수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브라질, 태국, 러시아까지 지금 추출하고 있다고 하니까 쉽게 말하면 집에서도 쓰는 뭐 이렇게 쓰는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피부과 가면 해주는 그런 의료기기를 말하는 건데 클래시스가 2분기 최대 실적을 갱신했습니다. 즉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거고 국내에서도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래시스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클래시스는 하이로니하고 좀 다르죠. 더 조용히 올라왔고요. 보시면 클래시스 이렇게 올라올 동안 거래대금 한번 터지지 않고 올라왔어요. 이게 약 300억도 안 터지고 올라왔는데 지금 정고점을 여기서 이미 돌파했고 여기서 오늘도 정고를 돌파했기 때문에 클래시스는 진짜 호가창 보면 누군가는 조금 이렇게 사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우르륵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래시스가 저는 봤을 때는 하이로닉과 마찬가지로 눌림 자리에 오면 아무도 모르게 우리도 분할로 조금 사모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클래시스 하이로닉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QR 찍고 노란톡방 오시고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K뷰티의 미용 의료기기는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노란톡방에 내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급등주는 급등주대로 제가 말씀해 드릴 거고요. 이런 종목들도 제가 좋은 기사, 좋은 재료 나오면 노란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티 안 나게 예뻐진 주가라고 합니다. 이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 또 종목들 두 가지 정리해 주셨는데요. 하이로닉 그리고 클래시스 관련해서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 장중 대응을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QR 찍고 행운의 숫자 4자리 7777 입력해 보시거나 혹은 좀 QR 활용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셔도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용준 3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오픈 채팅방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란톡방 안에서 또 강연회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강연회 관련해서 아까 또 살짝 예고를 해주셨는데 또 어떤 내용이 더 있을지 궁금합니다. 강연회는 제가 지난주 일주일 동안 상한가 종목 4종목을 지금 노란톡방에 잡아주면서 원래는 조건식 공개를 VI 가는 조건식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상한가를 잡아주고 이런 장에도 상한가가 나오기 때문에 상한가를 잡는 방법에 대한 강연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만큼 주식을 할 때 가장 강력한 게 없고 그리고 주식을 10년에도 상한가를 못 잡아본 사람 많아요. 그렇지만 일주일 동안 4개의 상한가를 잡았기 때문에 큐리옥스 바이오, 원익 PN이 다 파두까지 상한가를 잡은 그 조건식에 대한 내용도 강연에서 공개해드리겠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여러분이 저한테 보여줄 거는 다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열정과 시간만 투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접수가 지금 100명 마감인데 140분이 이미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강연에 무료로 진행되고 무료로 조건식도 공개되고요. 무료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리기 때문에 강연에 하단 QR 찍고 들어오시면 방송 끝나고 신청 방법 올려드리겠습니다. 상한가를 잡는 조건식, 이게 좀 과하긴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반등, 급등, 상승이 나오는 조건식에 대한 이야기도 강연회에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강연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KG타워에서 1시부터 열립니다. 2023년 하반기를 주도할 수 있는 종목이 또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회에 대한 또 질의응답은 노란톡방 안에서도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바로 QR 찍고 행운의 숫자 4자리 7777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준 해설위원님 이름 3글자 보내주시면요. 강연회에서 또 어떤 내용이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또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면 우리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픽 결정적 한방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오늘의 올림픽 종목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투자올림픽 오늘은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최근에 지수가 진짜 어려웠는데 상한가 가는 종목들을 상당히 많이 잡아주셨단 말이죠. 오늘의 올림픽 종목도 기대가 됩니다.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 바로 공개할 텐데요. 오늘은 코콤이라는 종목 공개를 하겠습니다. 코콤 사실은 노란톡방에서 종가 베팅을 하고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이것도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코콤이라는 종목이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 한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콤은 CCTV 관련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 홈 시스템 비디오 도어폰 그 CCTV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CCTV의 대장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뭐 안타깝지만 최근 들어서 굉장히 흉악 범죄라든지 묻지마 범죄가 많이 일어난 상태이고요. 이런 것들이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바로 오후에 속보가 하나 떴죠. 윤 대통령이 묻지마 범죄 근본 대책 마련해라 이렇게 속보가 떴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들을 대책을 마련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CCTV의 설치와 기존에 노후화된 CCTV의 교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윤 대통령의 근본 대책 마련해라 이슈이고요. 또 오늘 다른 기사를 봤더니 정부가 흉악범죄 추가 대책 마련해야 된다. CCTV하고요. CCTV를 확충하고 자율방범대를 확대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CCTV가 없는 쪽에서 범행을 했다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CCTV가 더 보급화되고 또 노후화된 CCTV는 화질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교체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코콤이나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인 코맥스 같은 종목은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오늘 시장에서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코콤 같은 경우는 먼저 일봉으로 보면 제가 좋아하는 자리는 아니죠. 보시면 이렇게 하락을 했고 매물대가 이렇게 있는 공간에서 사실은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수를 할 때는 차트보다는 먼저 중요한 게 제로의 크기입니다. 제로가 이렇게 좋았기 때문에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일봉은 상한가이기 때문에 꾸준히 많이 올랐다 생각할 수 있지만 자 보세요. 코콤 같은 경우는 오후 3시가 넘어서 3시 10분 정도 됐을 거예요. 넘어서 급등이 나오고 꾸준히 상승 나오고 종가 베팅을 하고 시가갭으로 올랐거든요. 즉 말씀드리면 시장은 기다리고 있다가 관련 기사가 딱 나올 때 이렇게 위로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코콤이 단기적인 흐름이 될지 아니면 일봉상 이 앞에 구간을 다 돌파하는 꾸준한 상승이 될지는 시장의 흐름을 봐야겠지만 코콤이 우선 CCTV 대장으로 치고 나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코콤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8월 달만 지금 4개의 상한가를 잡고 코콤을 상한가로 받는 걸로 한다면 5개의 상한가를 잡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심 종목들 그리고 코콤에 대한 대응 방안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QR 찍고 노란톡방 오시면 되고요. 정리를 좀 해드리면 8월 1일부터 지금 8월 21일 3주 동안 무려 코스피 지수가 170포인트가 빠졌거든요. 즉 대부분의 종목들은 30% 정도는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럴 때도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지수가 상승이 나오면 여러분의 보유 종목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시 올라갈 거고요. 이럴 때는 이런 개별주들 제가 말씀드릴 원익PN이라든지 코콤 그리고 큐리옥스 바이오 같은 종목들 대응하면서 시장을 버티고 수익을 내고 지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콤 내일 대응 방안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고요. CCTV 수혜가 이제 시작인지 아니면 내일 끝인지 아니면 내일 다시 시작인지는 노란톡방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올림픽 종목은 코콤입니다. 이 CCTV 시스템을 제조, 판매, 사업하는 또 기업인데요. 이 가격 전략도 궁금해지네요. 어떻게 또 짚어주실까요? 네, 코콤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에 5,420원을 매수가로 우선 잡아드릴 거고요. 단기적으로 내일 저는 우선 상한가를 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상승이 시가격으로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6,000원까지는 단기 목표가. 물론 거기를 돌파하면 그 다음 구간은 더 커질 수 있지만 6,000원 보고요. 만약에 이렇게 재료로 상한가 갔지만 내일 시가격으로 밀린다면 손절가는 4,000원. 21선 밑에 구간까지 좀 깊게 잡고 대응을 해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또 종목으로도 수익을 많이 주고 계신 우리 해설위원님이신 만큼 오늘의 올림픽 종목 코콤 또 가격 전략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5,420원 그리고 목표가 6,000원, 손절가 4,000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또 단타의 신이라는 별명을 또 가지신 해설위원님이시잖아요. 또 오늘도 노란톡방 안에서 파도 또 급등을 잡아내셨는데 이 단타 기법 평생 써먹을 수 있나요? 네, 우선 저는 제가 드리는 게 기준이 명확하고 로직이 정확하기 때문에 받으시고 본인 매매 적용해 보시면 굳이 바꾸지 않고 계속 그것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돈의 흐름이고 수급이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 파도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승이 나왔다 밀리긴 했지만 여하튼 간에 공략한 지점에서 올라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1%, 2% 작게 보실 게 아니라 금액을 좀 크게 하신 분들은 하루에 그게 어떤 분한테는 10만 원이 될 수 있지만 어떤 분한테는 훨씬 더 큰 금액이 될 수 있는 로직이기 때문에 이걸 강연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강연에 많이 오셔가지고 한 번만 배우면 다른 조건식도 물론 여러 코스를 찾아다니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돌고 돌아서 저도 여기까지 돌아온 거기 때문에 핵심은 돈의 흐름이다, 수급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 조건식을 여러분이 들어오신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방송 끝나고요. 강연에 대한 일정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 강연회에서 조건식 하고요. 상한가 잡는 법, 그리고 급등주 잡는 법에 대한 이야기, 재료 매매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한가를 잡는 법, 또 원익 PN이, 큐리옥스 바이오, 파두 계속해서 또 상한가를 잘 잡아주셨기 때문에 정말 많은 종목으로 이미 잡아주셨잖아요. 또 갈 수 있냐 궁금하신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강연회에서 이 기법, 단타 기법도 배우고 또 상한가 네. 가는 종목도 배우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처음에 주식을 할 때 처음부터 잘한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똑같은 시기를 겪고 엄청난 실패와 하락을 했지만 저도 여러분과 똑같아요. 하지만 여기까지 온 거는 성장을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이죠. 지금도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좋은 스승, 그리고 좋은 교재, 좋은 자료가 있으면 무조건 가서 배웠습니다. 그게 돈이 들고 안 들고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이라도 여러분이 제 노란톡방에 평생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스쳐갈 수 있지만 그래도 배울 수 있는 자리라면 저는 지방이라도 또는 제주도라도 올라와서 배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날 같은 자리에서 맨날 손해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서 포기를 했다가 포기를 하면 그만이지만 또 1, 2년 있다가 또 좋다 하면 또 들어오거든요. 그럼 또 포기를 하고 그런 악순환이 필요가 없다. 배울 거는 무조건 배울 수 있을 때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 강연에 마음 먹고 1년에 딱 한 번만 하는 거고요. 서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강연에 오시면 조건식, 종목, 그리고 제가 하는 기법 중에 매매 기법들이 서너 가지 있어요. 재료 매매, 시나리오 일정 매매, 그리고 재무제표 매매, 그다음에 주도주 단타 매매 이런 종목들을 다 공개를 할 테니까 강연회에서 한번 많은 걸 배워가시고요. 여러분도 독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공략하셨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도 함께 좀 이런 종목들 잡아갈 수 있는 기법을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공부 충분히 하신 뒤에 강연회에서 우리 해설위원님과 질의응답도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써먹는 단타 기법이 또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26일 오후 1시에 KG 타워에서 열립니다. 저도 참석할 예정이니까요. 함께 좀 많이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찍고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요. 7777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오픈 채팅방 활짝 열립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강연회에서 진행될 내용 더 자세하게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또 잭슨홀 미팅도 있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있는 만큼 일정에 따른 매매 전략도 함께 챙겨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내일도 투자올림픽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6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